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지나게 되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의미 있게 보내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허둥지둥하며 규모 없이 시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저런 생각에 하루의 삶을 반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성, 자기 성찰 중요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지고 근사하게 가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아주 멋지죠. 이 시간에는 성공하는 인간관계 7가지 습관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요.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갖는 7가지 습관. 첫 번째, 자신을 잘 관리하라.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최고의 컨디션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스러움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늘 부정적이고 우울하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마음에 슬픔이 있기에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부모의 얼굴에 근심과 우울함이 가득하다면 자녀는 부모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갈 수도 있겠지요. 자녀인 자신도 고민이 아주 많아 삶이 우울한데 부모의 얼굴이 우울하다 보면 어리고 미숙한 자녀에게 부모가 무겁게 느껴져 외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비를 절대 금하라. 삼비란 비난, 비판, 불평을 말한다. 링컨의 성공 비결은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링컨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하죠. 부정적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병균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병균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부정적이지 않은지 돌아보며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요. 세 번째는 정중한 예를 갖추어라. 실력이 없는 것은 용납해 줄 수 있어도 예의가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애절 바른 사람이 되어라. 예절은 자신의 상표이며 품격이다. 사람이 품격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체질화 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무리한 사람을 싫어하지요. 나에게 거칠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불쾌감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예의스러움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예의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에 예의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말과 행동도 따라해 보는 것도 지혜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어라 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상대를 높여주어라. 인정해주어라. 칭찬을 아끼지 마라.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지요.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유능한 관리자는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학생을 잘 이끌어주는 선생님,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도 역시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고 행복한 부부들은 자주 사랑을 표현하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은 서로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한다의 저자 켄 블랜차드의 칭찬 10계명 여러분 아십니까?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일에 진척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가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라. 5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라. 마더 테레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엇을 말할 때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것 뿐이다. 말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들어줘야 합니다. 답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충분히 들어주다 보면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만 도와주면 마음의 치유도 받으면서 답도 얻게 될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겠죠. 6번째, 인색하지 마라. 돈은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가치를 측정하는데 공통적 기준이 된다. 그래서 가치 있게 잘 쓰면 빛이 나고 잘못 쓰면 욕이 된다. 돈은 필요한 사람을 머물게도 할 수도 있고 떠나게 할 수도 있으며 불필요한 사람을 머물게 할 수도 있고 떠나게 할 수도 있다. 인간은 돈을 발명함으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문화를 발명하게 된 것이며 돈은 주객을 분별하는 절도와 묘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똑똑한 돈은 주인을 섬기지만 어리석은 돈은 주인을 망하게 한다. 돈은 소유하는 가치보다 이용하는 가치에 목적이 있다.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인색한 사람은 부모라도 그 자식을 싫어한다. 돈을 잘 쓰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돈은 참 유용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하지요. 내 몸이 아프고 힘이 들면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아프다 보니 힘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물건도 주시고 건강도 주사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7번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라. 낚시를 갈 때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가져가지 않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가져가는 것처럼 사람을 낚으려면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줘라. 대화는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듣고 배우고 쉼을 얻기 위함이죠. 나의 주장과 필요만을 추구하다 보면 나의 유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좋은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관계 폭이 더욱더 넓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폭을 더욱더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모임은 가지 않고 회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작게는 친척들 관계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며 교우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 이기적인 요소, 잘난 마음을 품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고치게 하여 주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